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와주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새 식구 생활하고 있고요. 현금으로만 체크카드 병행해서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15일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5일에 그 달의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날짜로 생활비를 입금을 받았고, 가계부는 정리를 미리 해뒀습니다. 가계부 정리하는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 가까운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생활비를 입금받으면 5개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매주 30만 원 예산을 잡고 5주를 곱해서 150만 원을 빼주고요. 두 번째는 청구서를 계좌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고, 청구서는 제가 내는 거는 구독료, 그리고 제가 렌탈하고 있는 렌탈비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남편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저와 아이의 보험료만 내고 있고, 이제 남편 보험료는 남편 보험료에서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적금이에요. 남편과 저 역시 이제 각각 적금을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정기적인 적금이 빠져나가고 남는 금액에서 생활비 외 필요자금, 숏텀, 롱텀, 그리고 또 저축 챌린지들에 넣어주는 금액들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총 5개로 분류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래서 생활비 남는 금액들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생활비 남는 금액에서 숏텀, 롱텀, 생활비 외 필요자금과 일주일 생활비 채우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이번 주 예산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찾아왔고요. 한번 세어볼게요. 아이고, 계산기가 좀 지저분하네요. 자, 5만원짜리가 15만원, 3장 15만원, 만원짜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만원, 27만원, 그리고 5천원짜리 하나 5천원 더 해주고 1,000원짜리가 1, 2, 3, 4, 5, 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43만 원이고요. 이 중에 일주일 생활비는 30만 원이 고정이고 남는 금액 13만 원은 이달에 숏텀, 롱텀에 채워질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43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남편이 뭘 좀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돈을 주려고 이렇게 빼놓은 건데 달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쓰라는 걸로 알고 여기다가 19,000원 더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생활비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좀 적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좀 펼쳐놓고 잔액들을 제가 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사실 왼쪽에 놔야 되는데 또 돈을 만지려면 이 왼쪽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 좀 빠져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옆으로 좀 치워줄게요. 이렇게 해야 좀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식료품 남는 금액입니다. 요거를 꼭 현금으로 쓰지 않으셔도 좋고 현금으로 쓰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에다가 예산 금액을 적어두시고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그 카드는 생활비 카드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바인더에 쓰셔도 되고 병행해서 쓰셔도 됩니다.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뱅크 이렇게 해서 따로 체크카드에서 생활비 체크카드에서 쓰는 금액들을 여기다 빼줘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크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12,000원 남았고요. 이번 주 예산은 식료품 예산은 12만 원입니다. 아이가 방학을 해서 조금 식료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만 원으로 이번 주엔 잡아뒀고 잔액과 포함해서 2만 원
1, 2, 3, 13만원, 13만 2천원이 이번 주 식료품 예산입니다. 이렇게 잔액들을 좀 누적을 해주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제 제가 예산을 생활비 예산 30만 원에서 21만 원, 70%는 순수하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0% 9만 원은 강제저축을 미리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잔액들은 누적입니다. 누적해줘서 13만 2천 원이죠. 이번 주 식료품비, 생활용품 32,000원 지난주에 쓰지 않았고요. 2만원 더 추가해 줍니다. 생활용품은 들어가는 금액들이 좀 한꺼번에 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원래도 누적해졌지만 지금도 다 역시 누적해지고 있습니다. 합계가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만 2천원. 휴지, 세제, 청소용품, 기타 등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금액들을 쓰기 때문에 매주 한 2만 원씩 예산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거의 고정입니다. 그리고 간식, 주로 아이 과일 쓰는데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요즘 호떡에 좀 꽂혀서 호떡도 좀 먹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남았고요. 이번 주에 5만 원 넣어줄게요. 5, 6, 63,000원입니다. 63,000원은 간식비로 쓰고 있고 그리고 개인 비용은 역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금 어차피 사용되어질 돈이라 조금 허름한 돈으로 이렇게 2만 원 주로 커피 먹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용이 2만 원 가지고 뭐 약속이 있거나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버는 돈들 소소하게 부수입으로 벌고 있는 돈들은 이제 남편이 따로 얼마를 버냐 뭐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개인적인 계좌에 넣어두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좀 쓰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네, 필요한 금액들을 여기다 따로 모아주고 있어요. 유튜브 부수익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좀 제 개인적인 저축 챌린지나 개인적인 카테고리에 좀 넣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의 온전한 부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다 좀 채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으면 필요할 때 약속이 있거나 저는 약속이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거나 또 돈이 좀 필요할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옷도 지금은 거의 한 8개월째 이달까지 다 포함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내일은 그냥 생활비에서 조금씩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4만 원, 5만 원 예산 잡고 쓰고 있습니다. 자, 개인 비용은 이렇게 됐고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타 비용도 이번 주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타 비용이 없네요. 네, 다시 넣어주고 2만 원 지난주에 남아있던 금액 2만 원 그대로 누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갈 돈 이렇게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커피 백다방에서 결제를 미리 이제 스마트 오더인가요? 픽업 오더. 네, 그걸 해서 좀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주거나 다음 주 예산에서 그냥 빼서 같이 포함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산도 역시 21만 원 잡아줬고요. 동전 정리해 줄게요. 동전도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이렇게 거의 100원짜리가 꽉 차면 이제 또 한 번 바꿔줄 거예요. 어차피 생활비 잔액에서 이렇게 남는 동전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폐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거의 저축 챌린지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비 잔액 동전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생활비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잠시 넣어두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 남은 금액, 이번 주 생활비 외 필요자금 숏텀, 롱텀은 13만 원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13만 원 예산을 가지고 왔고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벤트 경조사비에 대부분 쓰고 있지만 경조사 외에 뭐 기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사용되어진 금액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까 생활비에서 간식비에서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네. 50, 11, 12, 13, 14, 15만 원 이벤트 비용 나중에 좀 바꿔줄게요. 경조사비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잔액은 15만 원입니다. 5만 원 추가해줬고 그리고 휴일에 쓰고 있는 금액 옛날에는 가족과 즐기는 비용으로 해서 카테고리들이 한 열 몇 개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숏텀, 롱텀으로 따로 분류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좀 이렇게 5개에서 집중적으로 좀 모아주고 나중에 금액이 좀 커지면 이렇게 조금 분류해서 조금 더 많이 추가해서 모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니 세이빙 같은 경우는 미니 세이빙 저축 챌린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것들, 금액이 작은 것들은 이런 데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는 저축 챌린지에 넣어줬는데 방학용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조개 저축 챌린지를 지난주에 빼면서 이제 방학에 쓰려고 41만 8천 원 이렇게 써줬는데 그거는 방학에 지금 쓰고 있고요. 아이와 역사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와서 굉장히 좀 피곤한데 네. 그렇게 쓰시거나 숏텀 롱텀의 금액들이 빨리빨리 모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축 챌린지, 미니 세이빙 저축 챌린지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세이빙은 좀 종류가 제가 모으고 있는 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에서 요거는 생활비에 필요자금 숏텀 롱텀에 넣어줘야지 혹은 저축 누적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제가 아이 방학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축 챌린지에서 빼서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니 세이빙들은 조금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일을 위해서 모으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저축 챌린지에서 조금 방학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만 7천원 휴일에 들어갔고요. 2만원 추가해서 휴일 비용으로 그리고 개인 비용은 이번 주엔 넣지 않을게요. 요거는 제 유튜브 수입이나 부수입이 들어올 때 조금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6만 2천원이 있습니다. 지난 유튜브 수입에서 5만 원을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넣지 않을게요. 긴급자금 2만 원입니다. 만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1만 원, 11만 원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자금도 이번 주에 2만 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9만원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13만원 생활비 외 필요자금 13만원을 고루고루 넣어줬습니다. 생활비 외 필요자금은 반드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생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에요. 숏텀, 롱텀으로 분류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한꺼번에 저처럼 모아서 사용하셔도 좋고 이 금액을 조금 한 번에 모으기가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세이빙, 생활비 남는 금액들만 조금씩 모아주셔서 이렇게 미니 세이빙 완성하셔서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완성하셔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긴급 자금에 모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자금에 넣어주셨다가 그 금액들이 그 달에 필요할 때 쓰고 또 남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미니 세이빙이나 혹은 생활비 남는 금액에서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뭐 부수입 뭐 내가 아이로부터 받는 뭐 부수입 소소한 뭐 10,000원, 20,000원 용돈 같은 것도 모두 이렇게 긴급 자금이나 이벤트 자금의 봉투에 하나에 모아두셨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 봉투를 하나 늘려가시고 하나 더 늘려가시고 카테고리를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시거나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쓰시거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시고 남는 금액들 현금으로 들어가는 뭐 어차피 현금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꾸준히 모으셔서 요 생활비 외 필요 자금부터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신용카드도 안 쓰게 되고 그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미니 세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는 부채가 좀 많아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를 못해 부채부터 갚는 게 먼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활비 잔액들을 미니 세이빙에 모으셔서 부채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숏텀 롱텀도 13만 원 추가해서 끝났고요. 이제 잔액 빠르게 저축 챌린지에 넣어주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는 금액이 9만 원인데 아까 19,000원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얼마인지 다시 세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2만 9,000원입니다. 10만 9,000원이었어야 되는데 2만 원을 제가 숏텀 롱텀에도 좀 들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줘야 돼요. 기타에 3만 원이고 제가 내일에 10,000원 추가한다는 걸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기타에다가 10,000원 더 추가해주고 3만 원을 제가 적어줬었는데 2만 원만 넣어줘서 줬고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10,000원 넣어줄게요. 이렇게 모으고 내일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이제 그 주 생활비에서 조금 더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을 왜 굳이 하려고 하냐 하시면 이제 저는 촬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유일한 사치 핑계를 대며 이제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3만 원 끝났고 10만 9,000원이 이제 남는 금액으로 저축 챌린지에 넣어줄 겁니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100개 봉투를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빨리 넣어줘야 합니다. 2만 원 넣어줄게요. 첫 번째는 10,000원, 두 번째는 5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10,000원, 두 번째는 2만 원, 세 번째는 3만 원, 네 번째는 4만 원, 다섯 번째는 5만 원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으면 100개 봉투예요. 그래서 100개 다 모으면 300만 원 이제 예산을 하고 넣어주고 있고 요건 한 2번 정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다 첫 번째들밖에 채워지지 않았지만 차례차례 순서대로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개 봉투 여기 완성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애정하는 그리고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100개 봉투 요거는 1,000원부터 이제 10만 원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오늘은 36번 이렇게 채워줄게요.
여기에다가 36,000원 채워주고 1, 2, 3, 15,000, 36,000원 넣어주고 이제 거의 반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은 좀 채운 것 같고요. 3분의 1은 채웠네요. 반 정도 이제 가운데가 좀 빵빵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0번부터는 5만 원짜리가 이제 쭉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모으면 500만 원. 이렇게 100개 봉투까지 채워줬고 그리고 또 다른 100개 봉투 박스 챌린지입니다. 좀 넘어지는데 두 개 채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14,000원. 14,000원 채워줄게요. 1, 2, 3, 4. 14,000원 채워주고 14,000원 채워줄게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2번 연속으로 나와서 편집점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14,000원 넣어줄게요. 넣은 건 뒤로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100개 박스도 이제 됐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모을 거 그리고 다른 저축 챌린지에서 모으고 있는 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필요한 것들 커피 컵 10,000원씩 넣어주고 있고 10,000원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10,000원 추가해서 5, 6, 7, 8, 9, 10, 11, 12, 13 13만원 넣어주고 여기가 이제 다 모으면 한꺼번에 돈을 모으는 거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최종 금액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섞일 염려는 없고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넣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향수를 좀 사려고 모으고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아직은 좀 멀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채워집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가 남았나요? 25,900원이 남았네요. 29,000원 남았으니까 네, 박스도 하나 채워줄게요. 또 19,000원 한번 넣어볼까요? 1, 2, 3, 4 19,000원 19번을 찾아야 합니다. 만 9,000원 넣어주고 요거는 마블박스는 총 봉투가 50개고요. 1,000원부터 숫자대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 다 채우면 127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꽤 금액이 좀 든든해지는 금액이에요. 네, 뒤에다 넣어주고 자 그럼 요거 10,000원이 남았는데 10,000원짜리 넣을 때가 여기 있네요. 10,000원짜리 요것도 이제 30번까지 있고 1,000원부터 3만원까지 저는 그 방법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일정 금액을 하셔서 뭐 10,000원씩 쭉 넣어주셔도 좋고 저는 이제 번호대로 1,000원부터 증액해주고 있습니다. 다 모으면 50만원이 조금 안 되고 46만 7천원 47만원인가요? 46만 5천원 46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니 세이빙으로 좀 모으기 좋고 요거는 아마 다 모으면 이거나 요것 중에 하나 다 모으면 하나는 쇼텀 롱텀에 금액들 생활비에 필요 자금에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줄 거예요. 긴급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좀 금액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현금 생활의 장점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요. 경조사비도 그렇고, 뭐 명절 나기도 그렇고, 장을 보는 거 제외하고, 뭐 세뱃돈을 준다든지, 소소하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부모님들은 뭐니 해도 현금을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현찰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기혼자들이 더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현금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 챌린지에다 차근차근 좀 모아두거나 생활비 외 필요자금 숏텀 롱텀에 좀 모아두면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할 때를 좀 그럴 때는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하지만 소소하게 내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좀 당겨서 쓸 수 있는 게 모아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설이 시작되는데요. 설 연휴가 껴있죠. 네, 설 연휴 전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는 아주 가까운 5분 거리 시댁으로 가서 또 명절 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요즘 독감이 진짜 굉장히 아프고 또 독하다고 해요. 독감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